879번입니다. 자,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부등식 이것의 해가 같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등식이 이 부등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거와 같다는 것은 자, 이 위에 있는 이 부등식의 해가 이 부등식의 해를 모두 다 커버하고 있으면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일단 우리가 이 부등식을 각각 우리가 식을 풀어보면 자, 첫 번째 부등식은 자,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6a가 이항하면 되니까 바로 x는 6a 플러스 3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식은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이 바로 5가 될 때의 바로 그 근은 5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바로 사이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 누가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누구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5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a-1을 없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없애주기 위해서 좌변과 중변과 우변에 모두 다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좌변은 바로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중변은 이제 x만 남겠네요. 자, 우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에 플러스 6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부등식의 바로 결과이고 두 번째 부등식의 결과인데 자, 이 부등식의 해와 이게 같다는 것은 바로 이 x가 6a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얘가 이 바로 이 부등식을 뭐 하고 있으면 되겠다? 바로 커버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래식을 먼저 표현해 보면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면 자,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바로 이 부등식이 바로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이 부등식이 된다는 말은 이게 바로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이것이 되어야 하므로 자, 첫 번째 부등식은 6a 플러스 3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이 부등식의 해가 얘를 커버해야 되니까 바로 6a 플러스 3이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여기가 새카마면서 이렇게 얘를 모두 다 감싸고 있어야지 이 두 개의 식의 공통 부분이 바로 이 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식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6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보다는 바로 왼쪽에 있어야 되고 설령 얘가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해도 아래는 구멍이 빵구뻥이고 자 바깥에가 더 넓은 곳이 새카맣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바로 해가 되지 않겠죠. 따라서 이 6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a를 이항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a가 되니까 7a가 되고 플러스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양변을 7로 나누면 a는 바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실수 a 값의 범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a의 범위, 바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880번입니다. 자, 이 부등식의 해가 자, 다음과 같을 때 이 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구해봐 달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 K 값을 찾아야지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해결해 주면 K제곱은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이 양수값보다 작다는 것은 바로 사이 범위가 되어서
자, 얘를 방정식으로 둔다면, 맞죠? 이 알맹이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k제곱이 되든지 마이너스 k제곱이 되면 되겠죠.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k가 누구보다 바로 마이너스 k제곱보다는 크고 또는 바로 k제곱보다는 작다. 요 관계식이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자, 좌변, 중변, 우변은 모두 다 자, 이 마이너스 k를 없애주기 위해서 k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 k가 되고 자, 우변은 바로 k 제곱에 플러스 k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놈의 해가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으니까 자,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6이 되고 이 값이 바로 1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가 마이너스 6이므로 자,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k가 얼마가 되어서 6이 되어서 6이 이항하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6 꼴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k 마이너스 3과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k 값은 3이 될 수도 있고 k 값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오른쪽도 만족시켜 줘야 되니까 자, k제곱 플러스 k가 12가 되니 12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12 꼴 0이 되어서 k 플러스 4와 k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므로 k가 마이너스 4가 되든지 또는 k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값도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고 이 값도 12가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둘 다 만족해주는 바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바로 k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k가 3일 때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2보다 작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K를 3을 구했으니까 절대값 x-1이 누구보다 작다? 3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주면 되니까 바로 사이 범위가 되어서 x-1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x의 범위를 찾아주기 위해서 1을 각각 더해주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4보다는 작다라고 바로 x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들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가 되겠다. 바로 3까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수는 몇 가지가 나온다? 바로 5개가 나오고 그 모든 정수의 합은 마이너스 1과 1이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정수의 합은 얼마가 된다? 2와 3을 더한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881번입니다. 자, 이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위에 있는 부등식은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고, 자,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인데, 바로 x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는 꼴이죠. 우리 각각을 다 연습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것을 두 개 합작해서 연립부등식으로 만들었을 때, 해를 갖지 않는 바로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절대값을 볼 때 5-3x는 3x-5로 자, a-b의 절대값은 b-a 형태로 자리를 바꾸어도 된다고 했죠. 자, 이 절대값이 바로 x 플러스 1보다 작은 바로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절대값이 상수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이렇게 일차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프로 항상 부등식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은 자, V자 모양으로 되면서 절대값이 꺾이는 지점은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x값 바로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 3분의 5를 기준으로 큰 쪽은 이 그래프가 이 절대값속이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서 y는 3x-5가 되고 3분의 5보다 작은 쪽은 음수가 되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절대값 그래프를 모두 그렸고요. 자, 우변은 바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요. 자, x절편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이거죠. x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인데, 자, 여기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훨씬 크죠. 따라서 y 꼴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돼야 되겠다? 자, 기울기가 3짜리보다는 조금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직선이 y 꼴 x 플러스 1로 말하면 되고요. 자, 따라서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누구보다 이 직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바로 어디가 되겠다?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바로 x값의 바로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꼴이 없으니까 교점은 해당이 된단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교점의 x좌표와 이 교점의 x좌표를 찾아서 그 사이 범위가 바로 이 첫 번째 부등식의 바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점은 어떻게 한다?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 교점의 x좌표는 자, 이 두 식을 뭐 한다? 연립방정식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3x-5가 무엇과 같은 x 플러스 1과 같은 바로 실근 x 값을 구하면 되니까 자, 이항하면 2x가 되고 6이 되어서 x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근이 3이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교점은 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5와 누구와 y 꼴 x 플러스 1과 연립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x를 이항하면 4x가 되고 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4가 되니 x가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교점의 x좌표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이 부등식의 바로 해는 바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바로 1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3보다는 작다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바로 교점은 해당하지 않으니까 왜? 이 꼴이 없으니까 포함되지 않겠죠. 그죠? 자, 따라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낸다면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과 3 사이에 바로 이 바로 범위가 바로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방정식을 이제 처리해 주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으니까 어디 한쪽으로 모아서 바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개를 하면 ax가 되고요. ax가 되고 자, 우변에 있는 3x를 이항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x로 이항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변에 있는 a 제곱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자, a와 전개한 3a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3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좌변은 x로 묶어버리면 a-3으로 우리가 묶어줄 수가 있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a로 묶어버리면 a-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x 계수가 무엇이니까? x 계수가
자, A-3이라는 바로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영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 A-3이 양수란 말은 A가 3보다 크다라고 바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범위에서는 자, 이 값이 양수기 때문에 자, 이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되고 여기에 a의 a-3을 무엇으로? a-3으로 나누는 꼴이 되겠죠.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으니까 a-3이 약분이 되어서 바로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가 x가 a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데, 자, a는 물론 누구보다 큰 숫자가 됩니까? 3보다는 큰 숫자가 바로 a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a가 3보다 크기 때문에, 맞죠? 이 해를 갖지 않으려면 a가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 바로 x가 3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수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와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겹치는 부분이 없죠. 자, 따라서 자, 해를 갖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A가 3보다 크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물론 여기서 A가 3과 같아도 됩니까? 3과 같아도 자, 3에 둘 다 빵구뽕이 되어 있으니까 공통 부분이 없죠. 따라서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전제가 A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자, A는 절대로 3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이 첫 번째 식과 이 첫 번째 A가 3보다 클 때와 이 첫 번째 부등식에 의해서 해를 가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때의 바로 조건은 A가 3보다 클 때는 항상 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A가 3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3이면요. 자, 이 좌변은 바로 0x가 되고요. 자, 우변은 뭐가 됩니까? A가 3이면 얘가 0이기 때문에 바로 0x가 0보다 크다고 되죠. 자, 그럴 때는 x 값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0이 되기 때문에 0은 0보다 큽니까? 클 수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해가 있다 없다. A가 3일 때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라고 표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부등식은 이런 범위를 가지는데 두 번째 A가 3일 때는 해가 없잖아요. 그럼 공통은 뭐가 됩니까? 얘와 X는 범위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이 범위가 되고 A가 3일 때는 해가 없으므로 두 개의 공통은 뭐가 돼야 되죠? 해가 없는 게 공통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공통 부분이 없잖아요. 따라서 해가 없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해를 갖지 않도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A가 3일 때도 뭐가 된다? 바로 위의 식은 X가 1과 3 사이의 범위를 가지지만 아래에 있는 부등식이 해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 부분은 바로 뭐가 된다? 해가 없다가 되겠죠. 따라서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바로 A의 값이 바로 3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세 번째로 A가 이번에는 뭐하다? 3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3보다 작다는 말은 바로 이번에는 얘가 무엇이 된다? 음수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부동 방향을 바꾸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3은 약분이 되니까 이번에는 X가 A보다 작다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 x가 첫 번째 식이 1과 3 사이가 된다고 했죠. 바로 첫 번째가 1과 3 사이가 바로 범위가 되는데
A가 3보다 작을 때는 X가 A보다 작다가 됩니다. A보다 작다라는 수직선은 A가 여기 있을 때 왼쪽으로 가면 되죠. 그죠?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 1과 3 사이와 이동과 이 그래프가 바로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해를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공통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A는 어디에 존재하면 되겠다? 바로 1보다 작은 바로 이쪽에 A가 존재해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는 1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A가 자 1이 되어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가 설령 1이 되어도 1에는 둘 다 빵구 뻥이 되기 때문에 빵구가 났기 때문에 그죠? 구멍이 났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없죠. 그러니 해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A가 1보다 1과 같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럴 때는 바로 A가 1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가 없을 조건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A가 3보다 클 때도 해가 없고요. A가 3일 때도 해가 없고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해가 없죠. 이 세 가지가 모두 해가 없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 또는 자, 3보다 큰데 A가 3일 때도 해가 없으니까 A는 바로 3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바로 해를 갖지 않을 바로 A의 실수 A의 범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그려가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연습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82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해 달라는 거네요. 자,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우리 앞에서 풀어봤죠. 절대값 전체가 있을 때는 자,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 올린다고 했는데 자, 그 문제는 그렇게 한번 풀어봤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루트 속이 완전 제곱식이 보이죠. 자, 이 자체가 무엇이 되니까 x-1의 제곱이 되죠. 그러므로 이 루트 제곱을 무엇으로 처리해야 된다? 바로 절대값으로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 절대값을 안 적어주면 꼭 틀리는 거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 부등식을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절대값 x 플러스 2와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값, 큰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니까 알맹이가 되니까 그죠? 알맹이가 되니까 이 알맹이죠. 자, 절대값 x 플러스 2와 절대값 x-1을 더한 것이 자 전체 절대값이 4 이하가 되니까 사의 범위가 되죠. 그럼 얘는 4보다 작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연립부등식 형태가 되는데 좌변과 중변을 보면요. 이 절대값은 항상 양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는 항상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좌변과 중변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다?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바로 이 식만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 있는 이런 부등식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고 우변의 그래프 y 이퀄 4와 비교를 했을 때 y 이퀄 4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채택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누구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2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값 두 개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바게트 모양이 되었잖아요.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요. 얘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바로 절대값을 취하면 얼마가 된다? 3의 값을 가지는 거죠. 이번에는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뒷부분이 0이 되고 1 플러스 2가 3이 되니까 절대값은 3이 되어서 이 1,3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값 두 개짜리는 절대값을 벗겨놔도 항상 1차 형태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 그랬죠. 따라서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는 바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다? y 꼴 3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1보다 큰 쪽에서는 그대로 양수값을 다 가지니까 그대로 나오면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어서 이런 형태가 되어서 바게트 모양이 된다고 했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럴 때, 자, 이 좌변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변이 y 꼴 4잖아요. y 꼴 4는 이 점이 바로 y 값이 3이기 때문에 y 값 4는 어떻습니까? 좀 더 위에 y 꼴 4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직선, 즉, 이 절대값 그래프가 4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아도 되니까 교점을 포함하면서 절대값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에 바로 x 값의 범위가 바로 이 전체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꼴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해당이 되고 이 점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바로 2라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의 기울기를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로 교점의 x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자, 이제 식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기울기를 아니까 우리는 기울기를 이용하여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 기울기가 이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어떻게 돼야 된다? 2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높이의 값을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여기에 y좌표가 3, 여기에 y좌표가 4니까 요게 길이가 바로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2가 되려면 요 밑변이 바로 얼마가 되면 되겠다? 2분의 1이 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1만큼 더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1에서 2분의 1을 더하면 바로 이 교점의 x좌표가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반대쪽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울기가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죠? x 이꼴 바로 이 마이너스 2와 1의 중점이 되어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대칭이 된다고 했죠. 그죠? 기억나나요? 자, 따라서 얘도 간격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동일하게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간다는 말은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1을 빼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이 교점의 좌표를 바로 마이너스 2분의 5와 2분의 3을 찾았기 때문에 바로 절대값 그래프가 y꼴 4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이 x 범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작은 값이 바로 무엇이 되고 a가 되고 큰 값이 바로 b가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a 플러스 b는 두 수를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와 2분의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어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여러분들 훨씬 이 구간을 나누어서 3분단으로 나누어야 되죠. 그죠? 3분단으로 나누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x 좌표를 찾아줄 때 기울기를 이용하면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빠르게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883번입니다. 자, 절대값이 두 개 있는 부등식이 지금 b보다 작다고 합니다. b는 양수가 되네요. 그리고 a보다는 b의 값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죠. 이 부등식의 해에 정수 x의 개수를 fa, b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fa, b는 바로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해 범위 안에 바로 정수의 x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AB가 있지만 이 부등식에 가지고 해의 범위를 찾아보면 바로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값은 0과 A가 되는데 A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0을 대입하면 바로 y 값이 얼마가 되고 a가 되고요. a 값은 x 이꼴 a일 때도 바로 y 값이 바로 무엇이 되어서 a가 되니 바로 우리 앞에서 많이 봤던 바로 절대값 두 개짜리의 플러스 형태는 바로 뭐가 된다? 바게스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울기는 a보다 큰 쪽은 모두 다 그대로 양수값으로 나오면 2x가 되니까 자, 여기는 기울기가 2가 되고, 자, 동일하게 이쪽은 기울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이 기울기가 2가 되고, 이 부분은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y꼴 b, 즉 그래프를 y꼴로 놓고 좌변도 y꼴, 우변도 y꼴로 놓으면 되는데 y꼴 b는 어디가 돼야 되겠습니까? b가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현재 y값 a가 여기니까 바로 b는 더 큰 쪽에 그려줘야 되니까 위쪽에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죠. 바로 이곳이 바로 뭐가 된다? y꼴 b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절대값의 그래프가 뭐다? 바로 이 y꼴 b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꼴이 없으니까 여기는 구멍이 빵구뽕, 여기도 빵구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바게스 모양은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이 0과 A 가운데인 이곳을 기준으로 뭐가 된다? 좌우 대칭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는 바로 0과 A의 평균이니까 중점이 되어야 돼서 2분의 A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의 해를 찾아보면 바로 이 부분의 무슨 값, x 값을 찾아줘야 되죠. 그죠? 이 부분의 x 값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울기 2짜리인 직선과 바로 y 꼴 b와의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뭐를 통하여서 직각삼각형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얘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 B에서 A를 빼면 되겠죠. Y의 좌표의 차이가 바로 B-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랫변의 길이를 체크할 때 어떻게 된다? 밑변분의 바로 높이인 B-A, 즉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2가 되어야 되므로 바로 요 길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2분의 B-A가 된다. 요 길이가 2분의 B-A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이 좌표는 A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면 된다? 2분의 B-A만큼 더 가면 되니까 얘가 2분의 2A가 되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2분의 2A에서 A를 빼버리면 A가 되고 여기에 B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분의 A 플러스 B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동일하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도 이 길이 또한 어떻게 된다? 바로 이 네모의 길이와 어떻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0에서부터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0에서 왼쪽으로 2분의 b-a만큼 가면 되니까 이 좌표는 바로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되어서 바로 a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바로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범위는 어떻게 된다? 2분의 A-B보다는 크고요. 2분의 뭐보다는 A 플러스 B보다는 작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요게 바로 이 부등식의 바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차근차근 가보면요. 자, 기억은 자, F의 A, B인데 A가 1이고 B가 6이란 말이겠죠? 자,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5보다는 자, 크고 자, A와 B를 더하면 7이 되니까 2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사이에 있는 정수 X의 개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5가 되죠. 여기는 2분의 7이니까 바로 3.5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2.5보다는 크고 3.5보다는 작은 바로 정수 x 값은 얼마부터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0, 그리고 1, 2, 3까지가 되니까 전체 몇 개가 된다? 정수는 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리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fn, 플러스 6과 fn 플러스 1, n 플러스 7이 바로 같으냐. 저 a가 n이고 b가 n 플러스 6일 때 a가 n 플러스 1이고 b가 n 플러스 7일 때 그 x의 범위의 정수의 개수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좌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변은 자 A가 N이고 B가 N 플러스 6이니까 N에서 N 플러스 6을 빼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6을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오나요? 자, 오변은 어떻게 되나요? 자,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되죠? 2n 플러스 6이 되죠. 2n 플러스 6인데 2로 나누었으니까 바로 2n 플러스 6을 2로 나누면 바로 2n은 n이 되고 6은 뭐가 됩니까? 2로 나누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죠. 자, 그런데 여기 n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연수라고 했죠. 따라서 자연수에다가 3을 더해도 자연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정수의 개수는 얼마가 된다?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정수에게서 찾는 공식 알죠? 큰 수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3을 빼주면 되는데 둘 다 이 꼴이 없으니까 하나를 더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바로 m 플러스 6이 되는데 이를 빼야 되니까 바로 m 플러스 5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좌변은 정수가 m 플러스 5개가 등장하고요. 자, 우변 가보겠습니다. 우변은 이번에는
자, A가 n 플러스 1이고 B가 n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를 빼볼까요?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7을 빼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른쪽은 두 개를 더하면 2n 플러스 8이 됩니다. 2n 플러스 8이 되니까 2로 나누면 n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정수의 개수를 구하면 자, 큰 수 n 플러스 3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3을 뺀 다음에 자, 둘 다 이 꼴이 없으니까 하나 더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n 플러스 6에서 맞나요? 음, 선생님이 뭘 잘못했나요? 마이너스 3에서 n 플러스 4가 맞는데 여기가 3이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4로 적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n 플러스 7이죠. n 플러스 7에서 1을 빼면 얘는 얼마가 된다? n 플러스 6이 되어서 n 플러스 6개가 됩니다. 따라서 좌변보다 우변이 하나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두 개의 정수의 개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은 F2M, 8이니까 자, 일단 2N과 8이 A가 2N이고 B가 8이니까 자, 두 개를 더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2N에서 8N을 빼면 마이너스 6N입니다. 마이너스 6N을 3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3N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3N보다는 크다. 그리고 이번엔 두 개를 더하면 10N이 됩니다. 10N을 2로 나누었으니까 5N이 되겠죠. 자, 그러면 F2M, 8에는 바로 정수의 개수가 되니까, 자, 큰 수 5n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3n을 뺀 다음에 둘 다 이 꼴이 없으니까 하나 더 빼면 되겠죠. 자, 따라서 8n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8n 마이너스 1이 바로 이 좌변의 값이란 말입니다. 바로 정수 x의 개수를 f의 a, b라고 했으니까 이 8n-1이 얼마보다 작다? 100보다 작은 바로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면 자, 8n은 얼마보다 101보다 작게 되고요. 그러므로 바로 8로 나누어 주면 바로 n은 8분의 101이 되어서 8분의 100이는 나누어 보면 8이는 8이 되고 21이면 8이 26이 되니까 12점 얼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n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연수 n의 최대값은 12점 얼마보다 작은 수 중에 가장 큰 자연수는 바로 얼마가 된다? 1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디귿은 참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기역과 디귿 바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비록 숫자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AB로 나왔지만 이 F 안에 앞에 있는 숫자가 A고 뒤에 있는 숫자가 B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찾아내어서 정수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숫자로 나왔을 때는 정수의 개수를 우리가 직접 적어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렇게 N에 대한 문자로 나왔을 때는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는 게 기본이죠. 왜? 두 개 중에 한 군데 이 꼴이 있으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고, 둘 다 이 꼴이 없을 때는 거기에다 하나를 빼주면 되고, 둘 다 이 꼴이 있을 때는 이를 더해준 게 바로 정수의 개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드시 이 정수의 개수를 찾는 식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883번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88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절대값 두 개짜리에 바로 부등식이 잘 나오는데, 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럴 때 y 꼴 k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바로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도 되죠. 근데 해를 갖도록 했으니까 바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도 되고 또 만나도 된다. 그
바로 해를 갖는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뭐라고요? 자, 뭐라고? 바로 바게트 모양인데 여기는 그런데 개수가 2가 있기 때문에 올 똑바른 바게트가 아니고 좀 삐뚤어진 바게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1과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절대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를 지난다? 바로 2를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번에는 1을 지날 때 우리가 보통 2로 동일했는데 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가 되는데 절대값 2가 2니까 2를 곱해버리면 4가 되죠. 따라서 이때는 어디를 지난다? 바로 4를 지난다는 말입니다. 즉 1,4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가 y 꼴 2처럼 평평한 직선이 되지 않고 기울기가 있는 이런 직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굳이 이런 상태는 외울 필요 없고 점을 찍어서 천상일차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연결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x와 2x가 되어서 뭐가 된다? 3x가 되니까 여기에 바로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이. 자, 이 부분의 기울기는 얼마가 됩니까? 이 부분의 기울기는 x 값이 2증가하죠. 2증가할 때 y 값도 2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울기는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x 기울기 한번 봅시다. 여기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x가 되어서 마이너스 3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좌변의 그래프를 그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우변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y 꼴 k를 그려야 됩니다. y 꼴 k를 그려야 되는데 해를 갖도록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절대값 그래프가 y 꼴 k라는 그래프보다 자 아래쪽이 있어야 되고 또는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k가 이 식이 여기가 바로 y 꼴 k라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직선보다 아래쪽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 y k는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까지 바로 y k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자, 여기가 y k가 된다면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하죠. 그러면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y 꼴 k라는 것은 바로 여기 2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2보다는 위쪽으로 직선이 그려지면 항상 직선보다 절대값의 그래프가 아래쪽에 놓이게 되죠. 그죠? 따라서 이 문제는 k는 항상 2보다 크다. 이 2보다 위쪽에만 바로 직선이 그려진다면 항상 그 직선보다 아래쪽은 존재하기 때문에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바로 해를 갖게 된다. 자, 따라서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정답은 3번 바로 2가 된다. 최소값이 2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처리하면 훨씬 빠르고 간단하다는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7 1차 부등식을 모두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좀 1차보다 더 중요한 2차 부등식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